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이 리딩은 첫 장부터 느낌이 꽤 부드럽게 들어와요. 막 번개처럼 꽂히는 인연이라기보다 처음엔 이 사람 괜찮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자꾸 생각나는 사람, 이상하게 말투가 남고 표정이 남고 별거 아닌 대화 하나가 밤에 다시 떠오르는 그런 상대예요. 참 얄밉죠. 마음이 확 불타오르면 차라리 알기 쉬운데 이런 인연은 조용히 스며들어서 나중에 알아차리게 만들거든요. 맨 앞에 인연동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의 문이 아주 살짝 열려요. 그런데 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라 누가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는 느낌이에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조용히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1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첫인상부터 압도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기보다 대화할수록 마음이 붙는 사람으로 보여요. 처음부터 너무 뜨거운 고백을 던지거나 감정을 크게 흔들어 놓는 스타일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말이 과하지 않고 시선이 오래 머물고 작은 배려를 은근히 남기는 사람, 그게 더 무섭게 오래 갑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제일 생각나요. 그 옆에 매듭이 같이 놓여 있어요. 여기서 상대의 현재 마음을 보면 이 사람도 사실 마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어도 바로 몸을 던지는 타입은 아니에요. 전에 꼬였던 관계가 있었거나 마음을 주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본인 안에 이번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끌리면서도 한쪽에서는 조심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다가가면 부담이 될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편하게 받아줄까? 괜히 내 마음만 먼저 커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꽤 많이 굴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담담한데 안쪽에서는 이미 작은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귀엽죠. 그런데 본인은 티 안 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방울이 흔들립니다. 카드가 말합니다. 이 관계는 아주 작은 소리에서 시작된다고요. 대단한 사건보다 사소한 신호가 먼저 와요. 예를 들면 상대가 여러분이 지나가듯 말한 취향을 기억한다든지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번 더 걸어온다든지 단체 자리에서 이상하게 여러분 쪽 이야기에 반응이 빠르다든지요. 티는 작게 나는데 느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 왜 자꾸 나를 신경 쓰지? 싶은 순간이 생겨요. 우리 1번 분들 이런 거 잘 잡아내시죠? 괜히 촉이 발달한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상대는 마음이 생겨도 한 번에 확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울소리처럼 짧고 맑은 신호를 여러 번 남기는 쪽이에요. 그리고 회원동자가 이어지면서 이 인연이 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지도 보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던 피로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오래 품고 있던 분들 있죠. 괜찮은 척은 했지만 사실 마음 한쪽이 자주 접혔던 분들, 이 상대는 그 접힌 부분을 억지로 펴려고 들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서 자연스럽게 웃게 만들고 편하게 말하게 만들고 나 이렇게까지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요. 이게 진짜 큰 치유예요. 거창한 말보다 일관된 태도로 사람을 안심시키는 상대입니다. 이제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 깊게 볼게요. 선녀가 나왔습니다. 상대 눈에 여러분은 예민하고도 예쁜 결을 가진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단순히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말투, 표정, 감정선. 이런 게 상대에게 꽤 특별하게 남아요. 여러분이 무심코 웃었는데 상대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다르네 하고 생각했을 수 있고요. 이 상대는 생각보다 감성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의 디테일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은 그 디테일에서 매력이 많이 살아나요. 너무 꾸미지 않아도 이상하게 눈이 가는 사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잔상이 남는 사람, 상대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표가 붙어요. 이거 참 마음 간질간질한 카드예요. 상대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꼭 선물이나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둘만 아는 농담, 서로 기억하는 장소, 다시 꺼내볼 수 있는 대화, 약속 하나, 그런 게 쌓이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말로만 흘리지 않고 작은 표시를 남깁니다. 그때 네가 말했던 거 생각나서 라든지 이거 보면 네 생각났어 같은 식이요. 너무 큰 멘트는 아니지만 듣는 사람 심장에 조용히 콕 박히는 말들 있잖아요. 그걸 합니다. 아주 능청스럽게요. 그래서 여러분은 처음엔 이게 호감인가 하다가 나중엔 아니, 이 정도면 관심 맞지 하고 혼자 웃게 될 수 있어요. 엽전 이번 카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외로움을 덜어주는 존재로 들어온다고 알려줍니다. 이 상대는 여러분을 볼 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덜 비는 사람으로 느낍니다. 혼자 잘 살아온 사람도 누군가 옆에 앉았을 때 이상하게 숨이 편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그런 자리를 줘요. 막 시끄럽게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평해지는 느낌. 이게 정말 여자들 마음을 저격하는 포인트인데요. 설레게 하는 사람은 많아도 나를 덜 외롭게 만드는 사람은 귀합니다. 1번 분들의 다음 상대도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을 받고 여러분 역시 이 사람에게서 비슷한 안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혼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상대의 진지함이 보여요. 물론 지금 당장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뜻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급발진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커지면 이름 붙은 관계, 서로에게 책임 있는 관계를 원해요. 애매하게 연락만 주고받고 필요할 때만 찾고 감정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그런 식을 오래 끌고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내 일상에 들여도 될까를 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재미있는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래 대화하고 싶은 사람, 내 하루 안에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피는 거죠. 궁궐의 첫 장에는 9콘이 놓여 있어요. 이 카드가 알려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현실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감정만으로 덜컥 시작하기보다는 서로의 생활, 주변 상황, 타이밍, 관계의 명분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좋으면 그냥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재? 싶을 수 있죠. 맞아요. 참 얄밉죠. 그런데 이 상대는 마음이 가벼워서 재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살피는 쪽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신중해져요. 그래서 관계가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안쪽에서는 꽤 깊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옆에 연모가 있어요. 여기서 상대의 속마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사람,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표현이 귀엽게 서툴 수 있어요. 보고 싶은데 바로 보고 싶다고 하지 않고 괜히 다른 이야기로 말을 걸거나 필요한 척 연락하거나 단체 대화 속에서 슬쩍 반응하는 식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자존심이 한 겹 있어요. 혹은 괜히 들키면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조심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1번 분들이 중간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다정한 것 같다가도 선 긋는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연모는 마음이 없어서 멀어지는 카드가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서 조심하는 카드에 더 가깝습니다. 통신사 환영은 외부 계기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데에는 어떤 자리, 모임, 연락에, 매개, 소개, 이동이 있을 수 있어요. 둘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영화처럼 굴러가는 관계라기보다는 바깥에서 문이 하나 열리는 구조입니다. 누가 함께 보자고 부른다든지 업무나 취미로 연결된다든지 우연히 같은 공간에 놓인다든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너무 숨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칠까봐 아무 자리에도 안 나가고 연락도 끊고 세상과 나 사이에 커튼을 치면 이 인연의 신호가 약해집니다. 이 카드는 밖으로 한 발만 나와 보세요 하고 살짝 손짓합니다. 아주 무리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았다는 표시 하나만 세상에 보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회루가 펼쳐져요. 이건 관계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카드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중간엔 헷갈리고 서로 속도를 재다가도 마지막엔 웃는 장면이 들어와요. 같이 밥을 먹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거나 기분 좋은 행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와의 관계는 너무 심각하게만 파고들면 매력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편한 농담, 가벼운 칭찬, 같이 웃는 순간이 결정타가 됩니다. 우리 1번 분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탐정처럼 변할 때 있죠? 말투 하나 분석하고 답장 시간 재고 그 사람 표정에 밑줄 긋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상대에게는 그 분석표를 잠깐 접어두는 게 좋아요. 웃을 때 길이 열립니다. 편안할 때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이 상대가 하게 될 결심은 조금 더 가까이 가보자입니다. 거창한 선언이라기보다는 꾸준한 접근이에요. 한 번 더 연락해보고 한 번 더 만나보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자기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이 사람은 확신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져요. 연락이 조금 더 다정해지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고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을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너무 밀어내지도 않고 너무 매달리지도 않을 때 이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다가와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균형입니다. 나도 호감은 있어요.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면 됩니다. 말로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태도에서 나오면 더 멋집니다. 여러분이 이 상대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마음을 예쁘게 쓰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평소에는 무심하거나 자기 방식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앞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이거 정말 귀한 신호예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사람을 갖고 싶다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그런 거울로 들어갑니다. 부담스러운 거울이 아니라 스스로 옷깃을 정리하게 만드는 사람,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고르게 만드는 사람, 나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조언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인연이 다가올 때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혹은 아니다로 잘라버리면 천천히 피어나는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차갑게 굴지는 마세요. 우리 1번 분들 마음 다치기 싫어서 무심한 척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대는 그런 신호를 받으면 아, 내가 부담이구나 하고 뒤로 빠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람들 있는 자리에 한 번은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개 자리든 취미 모임이든 가볍게 얼굴 비추는 자리든 괜찮아요. 이 인연은 닫힌 방 안보다 열린 공간에서 더 잘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음 정리하는 작은 방법도 하나 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을 곁에 두고 좋은 인연이면 편안히 알아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짧게 정성을 들여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게 먼저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마음이 나를 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인연은 빨리 흐려지고 괜찮은 사람은 더 또렷해집니다.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붙드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아끼는 정성을 더 곱게 보실 겁니다. 1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한마디로 조용히 오래 남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아주 강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쌓이고 기억이 남고 작은 약속이 이어지면서 마음이 자라납니다. 정신없이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으면 마음이 덜 외로운 사람. 연락 한 번에도 배려가 묻어 있고 장난 속에도 진심이 숨어 있는 사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덜 불안하구나. 나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인연은 화려한 불꽃보다 더 오래 따뜻합니다. 오늘 1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응원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1번이라고 적고 여러분이 다음 연애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의 느낌을 한 줄로 남겨 소원을 발언해 보세요. 따뜻한 기운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이 카드는 시작부터 마음이 조금 촉촉해요. 비 온 뒤 창문에 물방울이 맺힌 것처럼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쪽에는 아직 다 마르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기만 한 리딩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다른 결로 사랑이 들어오겠구나 싶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난 연애에서 마음을 꽤 많이 쓴 분들 혹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하다가 혼자 조용히 무너져 본 분들, 맞아요. 2번 분들 카드가 딱 그 마음을 먼저 안아줍니다. 맨 앞에 해수관음이 나와요. 이 카드는 마음에 물이 들어오는 카드예요. 뜨겁게 밀어붙이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난 곳을 천천히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다음 연애 상대는 여러분을 보자마자 불꽃놀이처럼 요란하게 흔드는 사람이라기보다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숨이 편해지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말 한마디가 세지 않고 눈치 없이 찌르지 않고 여러분의 분위기를 먼저 살피는 사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큽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는 화려한 고백보다 조용한 배려가 더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옆에 살풀이가 이어져요. 여기서 상대의 현재 마음도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전의 관계나 자기 안에 오래된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그 무거운 걸 털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전처럼 아프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엔 신중합니다. 쉽게 웃어도 속은 천천히 열고 다정해 보여도 결정적인 한 걸음은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참 얄밉죠.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한번 숨고 친해진 것 같은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그릇이 가운데 놓이면서 카드가 말합니다. 이 관계는 투명해야 살아난다고요. 밀당을 너무 세게 하거나 일부러 숨기거나 마음을 시험하는 방식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번 분들의 다음 상대는 복잡한 감정 게임보다 솔직하고 깨끗한 태도에 마음을 엽니다. 나 괜찮아요. 하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보다 사실 조금 조심스러워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깊게 반응해요. 이 사람도 그런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벽한 척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매력이 살아납니다. 빈틈이 매력으로 보이는 상대예요. 뒤이어 미륵불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예쁜 카드예요. 지금은 아직 뚜렷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며 완전히 다른 장면이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사랑이 좀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다시 희망이 피어나는 카드입니다. 이 상대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다시 믿어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막 달콤한 말로 홀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네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를 몰아붙이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내 마음의 속도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오면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풀립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더 볼게요. 처녀 귀신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오래 품은 마음, 말하지 못한 감정, 속으로 사귄 그리움이 크게 읽힙니다. 이 상대는 겉으로는 담담해도 속정이 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아하면 가볍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혼자 오래 생각해요. 마음이 생겨도 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스스로 한번 접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한테 관심 있는 건지 그냥 친절한 건지 모르겠어 하는 애매한 구간이 생깁니다. 그 옆에 난파선이 있어요. 이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한 번쯤 사랑에서 크게 방향을 잃어본 적이 있을 수 있다고요. 혹은 믿었던 관계가 갑자기 흔들렸거나 기대했던 사람이 끝내 곁에 남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띄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배가 한번 흔들린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예민해지잖아요. 이 상대가 딱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무너질까봐 자기 마음을 조심스럽게 묶어두는 거예요. 이 대목 참 현실적이죠. 멋진 사람도 상처 앞에서는 겁이 납니다. 그런데 정화수기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사람은 결국 진심을 보는 쪽으로 움직여요. 가벼운 농담, 순간적인 끌림, 외적인 화려함만으로는 오래 마음을 못 줍니다. 대신 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약해요.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면 상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번엔 괜찮을까? 이 사람이라면 조금 믿어도 될까? 하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에서는 이미 물 한 그릇 떠놓은 마음이에요. 여기에 업적이 붙어 있어서 상대가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 꽤 선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쁘다, 끌린다, 편하다 정도로만 보지 않아요. 자기 삶을 잘 버텨온 사람, 뭔가를 이뤄온 사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 입원분들 아마 티 내지 않고 혼자 해낸 게 많을 거예요. 힘든 날에도 해야 할 일은 하고, 마음이 구겨져도 밖에서는 웃고, 누가 몰라줘도 본인 자리 지킨 분들. 상대는 그런 단단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와요. 가벼운 마음으로 건드리면 안 될 사람 같거든요. 다음 카드 흐름으로 석고대죄가 먼저 보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첫 문턱이 나와요. 상대는 여러분 앞에서 어느 순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일이 실제로 생긴다기보다 마음을 숨기고 도망치던 태도에서 이건 내가 좀 솔직해져야겠다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초반에 상대가 애매하게 굴었다면 나중에는 그 부분을 수습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갑자기 다정해지거나 이전보다 말이 길어지거나 이유를 설명하려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좀 조심스러웠어 같은 식으로요. 아, 이거 들으면 마음이 또 약해지죠. 그리고 화장하는 후궁이 나옵니다. 이건 상대가 여러분 앞에서 자기 매력을 신경 쓴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겉모습만 꾸민다는 얕은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일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내 말투가 별로였는지, 오늘 내가 너무 무뚝뚝했는지 이런 걸 은근히 의식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남이 가까워질수록 상대가 조금 더 단정해지거나 신경 쓴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봐주면 좋아합니다. 너무 대놓고 칭찬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분위기 좋네요. 이 정도 한마디에도 속으로 꽤 오래 웃을 사람이에요. 암행어사가 옆에 놓이면 이 관계에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감춰져 있던 마음, 애매했던 태도, 혼자만 알고 있던 감정이 어느 시점에 확 밝혀질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말을 통해 알게 되거나 상대의 행동으로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번 인연은 끝까지 흐리멍덩하게만 가지 않는다고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말만 예쁜 사람인지, 누가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중간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 숨길 수 없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에 인정전이 앉아 있습니다. 이건 관계의 결론이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식적인 방향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둘 사이에 애매함이 정리되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분명해지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의 카드들이 꽤 따뜻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관계가 한 단계 정돈되는 쪽으로 읽힙니다. 썸이라면 이름이 붙고 거리감이 있었다면 대화가 열리고 마음이 숨어 있었다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이제 내가 혼자 착각한 건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하게 될 결심은
도망치지 말고 조금 더 정직해지자는 쪽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상처 때문에 한 발 물러서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분의 진심과 단단함을 보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애매하게 굴면 안 되겠다. 내가 상처받기 싫다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연락의 톤이 바뀌거나 만남의 제안이 더 구체적으로 오거나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상대가 관계를 더 책임감 있게 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상대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다시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참 예쁜 말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 안의 낡은 방식을 조금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회피하던 습관, 마음을 숨기던 태도, 괜히 쿨한 척하던 버릇.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는 어색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볍게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설레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더 나은 방식으로 배우게 만드는 존재예요. 조언을 드리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상대가 초반에 조금 느리거나 애매해 보여도 바로 마음의 문을 쾅 닫지는 마세요. 이 사람은 속도가 늦을 수 있습니다. 다만 늦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상처를 농담처럼 덮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원래 괜찮아 하고 넘기지 말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부드럽게 말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연은 정직한 대화가 열쇠입니다. 돌려 말하기보다 나는 이런 관계가 편해요. 애매한 건 조금 힘들어요. 처럼 여러분의 기준을 차분히 보여주세요. 그게 매력으로 들어갑니다. 정성을 들이는 방법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밤에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깨끗한 물을 작은 컵에 담아두고 방을 한번 정리한 뒤에 조용히 발언해보세요. 저를 아프게 하는 인연은 멀어지고 진심을 알아보는 인연만 남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은 크기보다 맑음이 먼저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놓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집착보다 좋은 분별이 먼저 들어옵니다. 신령님께서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한마디로 상처를 지나 진심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고 때로는 마음을 숨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보입니다. 가볍게 시작하기 싫어서,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유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만나며 알게 됩니다. 사랑은 꼭 정신없이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조심히 밟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에서도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 이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2번이라고 적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연애에서 꼭 지키고 싶은 기준을 한 줄 남겨 소원을 발언해 보세요. 따뜻한 기운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이 카드는 첫 느낌이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조용하다고 약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 묵힌 향수처럼 처음엔 은은한데 시간이 지나면 더 선명하게 남는 결입니다. 다음 연애 상대는 막 요란하게 다가와서 여러분 일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기보다 천천히 스며들어서 어느 날 문득 나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고 있었네 하고 알아차리게 만드는 쪽이에요. 참 얄밉죠. 이런 인연은 처음부터 심장을 쿵치지 않고 마음 안쪽에 조그맣게 책갈피를 꽂아두거든요. 맨 앞에 오색 실타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합니다. 3번 분들의 다음 연애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여러 감정이 겹겹이 엮이는 관계라고요. 한 가지 색으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설렘도 있고 조심스러움도 있고 익숙함도 있고 묘하게 신경 쓰이는 긴장감도 있습니다. 상대 역시 여러분을 처음부터 가볍게 넘기지 못해요.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자꾸 생각의 실이 여러분 쪽으로 감깁니다. 본인은 그걸 티 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얌전히 말을 듣나요? 아니죠. 괜히 말 한마디 더 걸고 싶고 별일 아닌 질문을 핑계 삼아 가까이 오고 싶어집니다. 옆에 눈우물이 깊게 놓여 있어요. 이 상대의 현재 마음을 보면 감정이 아주 얕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깊고 쉽게 자기 마음을 꺼내 보이지 않는 타입이에요. 겉으로는 차분하거나 무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는 생각이 많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바로 떠들썩하게 표현하기보다 혼자 조용히 내려다봐요. 이 마음이 진짜인지,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물물처럼 오래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정한 것 같다가도 조용하고 가까워진 것 같다가도 한 발 뒤에 있고요. 그런데 촛불이 가운데 켜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쁜 신호예요. 크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게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향해 아주 천천히 정성을 들이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막 번쩍이는 멘트로 흔드는 사람은 아니어도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고 여러분이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챙기고 작은 약속을 은근히 지키는 식입니다. 3번 분들, 사실 이런 사랑에 약하잖아요. 말만 예쁜 사람보다 행동이 조용히 따뜻한 사람. 남들 앞에서는 크게 티 안 내도 둘이 있을 때 섬세한 사람. 맞아요. 이 카드가 딱 그 결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이 이어지면서 이 관계가 가진 매력이 더 살아납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귀하게 봅니다. 단순히 편한 사람, 만만한 사람, 심심할 때 찾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어딘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될 사람처럼 느낍니다. 여러분에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아한 분위기가 있어요. 꼭 차려입고 있어야 나오는 우아함이 아니라 말의 결, 감정의 온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입니다. 상대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다가오고 싶으면서도 조심해요. 괜히 가볍게 굴었다가 여러분 마음에서 밀려날까봐 자기 행동을 한 번 더 고릅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선비가 나왔어요. 이 상대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생겨도 바로 좋아해요 하고 뛰어나오는 타입은 아닐 수 있어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괜히 서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이미 감정이 자라는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할 수 있어요. 참 답답하죠. 속마음은 종이에 빽빽하게 적어놓고 막상 여러분 앞에서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굴 수 있습니다. 이게 매력이라면 매력인데 받는 입장에서는 살짝 킹받는 포인트예요. 그 옆에 짝사랑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의 현재 마음이 조금 더 귀엽고도 애잔하게 나와요. 이 사람 마음이 있어도 혼자 먼저 품는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들이대기보다 멀리서 살피고 여러분 반응을 재고 혹시 부담 줄까봐 자기 감정을 숨기는 모습이 보여요. 특히 3번 분들이 어딘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는 더 조심합니다. 내가 괜히 다가갔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짝사랑은 그냥 혼자 앓다 끝나는 느낌보다는 타이밍을 재는 마음에 가깝다고요.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엽전 3번 카드가 나오면서 한 가지 조심할 부분도 보여요. 이 관계 주변에는 말, 소문, 눈치 혹은 은근한 주변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남들이 먼저 눈치챈다거나 누군가가 괜히 말을 보탠다거나 상대가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주변 분위기를 신경 쓰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둘 사이 이야기를 너무 넓게 흘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썸이든 호감이든 막 자랑하고 싶을 수 있지만 이 관계는 처음엔 살짝 비밀 정원처럼 가꿔야 예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들여다보면 새순이 놀라요. 아시죠? 마음도 처음엔 햇빛을 조금만 받아야 잘 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탑도리는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의 강렬한 사건으로 확 붙는 게 아니라 자꾸 같은 공간을 돌고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계속 마주치며 마음이 쌓입니다. 취미, 일, 공부, 모임, 일정한 루틴 속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 보네 정도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 오늘은 왜 안 보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들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불꽃보다 자주 지나간 발자국에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주의 자수 카드가 있네요. 여러분을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아주 섬세하게 봅니다. 말투 하나, 취향 하나, 일 처리하는 방식 하나까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3번 분들이 무심코 보여준 집중력이나 자기관리 혹은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 태도가 상대에게 인상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여러분의 작은 변화까지 꽤 잘 봅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말투가 조금 가라앉았다든지 오늘 기분이 평소와 다르다든지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을 뿐 관찰력이 살아 있습니다. 그 옆에 기미상궁이 놓여 있어요. 이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에게 다가가기 전에 마음의 온도를 재요.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진 않는지, 지금 말 걸어도 괜찮은지,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지 계속 살핍니다. 그래서 표현이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특히 상대가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거두지 않는 사람이라면 처음 문을 여는데 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3번 분들, 여기서 너무 차갑게 굴면 상대가 바로 멈칫할 수 있어요. 아, 선 넘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감이 있다면 아주 작게라도 신호를 주세요. 웃어준다든지 대화를 이어준다든지 다음에 또 보자는 여지를 남긴다든지요. 앙부일구가 이어지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이 관계는 급하게 몰아붙이면 어긋날 수 있어요. 해시계가 그림자로 시간을 재듯이 두 사람도 각자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상대가 늦게 움직인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무한정 기다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적절한 때를 보라는 거예요.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둘 사이에 농담이 편해질 때, 상대가 먼저 일상을 물어볼 때, 그때가 작은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이 너무 무겁게 서 있지 않아도 돼요. 살짝 웃으면서 그래서요? 하고 받아주면 됩니다. 그 정도 여유가 오히려 상대 마음을 더 끌어당깁니다. 마지막에 달 항아리 3번 카드가 놓였습니다. 이 카드가 참 3번 분들답게 예뻐요. 인내, 기다림, 완성 전의 시간. 아직 형태가 다 잡히지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둥근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초반에 완벽한 확신을 주기보다 천천히 믿음이 생기는 구조예요. 급하게 이름 붙이기보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더 고르게 다듬어져요. 설렘만으로 시작한 관계보다 서로의 속도를 알고 시작하는 관계가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카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하게 될 결심은 내 마음을 조금 더 드러내보자 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생각하고 확인하고 타이밍을 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작게 표현을 시작합니다. 갑자기 장문의 고백을 던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대신 만남을 제안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기억해서 챙기거나 대화 끝에 다음을 남깁니다. 다음에 그거 같이 해요. 그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또 봐요.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3번 분들, 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 진심을 많이 숨기는 타입이라 너무 큰 멘트만 기다리면 작은 보석들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서두르지 않아도 마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끌리고 빠르게 식는 관계도 많잖아요. 그런데 상대에게 여러분은 조금 다릅니다.
단번에 소비하고 지나갈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읽고 싶은 책 같은 존재예요. 처음 한 장만 보고 덮기 아깝고 다음 장이 궁금하고 읽을수록 밑줄 긋고 싶은 문장이 나오는 사람. 신박하게 말하면요, 여러분은 상대 마음속에서 조용한 중독성입니다. 자극적인데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잔잔한데 자꾸 찾게 되는 사람. 이게 3번 분들의 매력입니다. 조언을 드리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 상대 앞에서 너무 완벽한 사람처럼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3번 분들은 괜찮은 척을 잘합니다. 속으로는 신경 쓰이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요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인연은 적당한 빈틈이 오히려 길을 엽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생기면 혼자만 오래 품고 있지 말고 아주 작게 표현해 보세요. 먼저 연락을 길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다가왔을 때 문을 닫지 않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소문보다 태도, 말보다 반복을 보세요. 정성을 들이는 방법도 가볍게 하나 잡아드릴게요. 밤에 마음이 복잡할 때 작은 촛불을 켜놓거나 실제 촛불이 어렵다면 조명 하나만 낮게 켜고 조용히 앉아보세요. 좋은 인연이면 제 속도에 맞춰 다가오게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발언하면 좋습니다. 정성은 요란할 필요가 없어요. 3번 분들처럼 조용한 사람에게는 조용한 치성이 더 잘 맞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차분히 모으면 헷갈리던 신호도 조금씩 또렷해집니다. 신령님께서도 급하게 잡아끄는 마음보다 귀하게 기다리는 마음을 더 예쁘게 보실 겁니다. 3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한마디로 천천히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알쏭달쏭 할 수 있어요. 다정한데 조용하고 관심 있는 듯한데 확신을 늦게 주고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이 사람이 가볍게 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는 것, 여러분을 오래 보고 싶어서 서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생겼을 때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3번 분들에게는 이런 인연이 오히려 잘 맞습니다. 불안하게 몰아치는 사랑보다 내 마음에 박제 맞춰 같이 걸어주는 사랑, 조용하지만 오래 따뜻한 사랑입니다. 오늘 3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3번이라고 적고 여러분이 연애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것과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은 것을 한 줄로 남겨 다음 연애 상대에 대한 소원을 발언해 보세요. 따뜻한 기운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이 카드는 시작부터 바람 방향이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가만히 있던 커튼이 갑자기 살짝 흔들리고 닫혀있던 창문 틈으로 낯선 공기가 들어오는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다음 연애 상대는 여러분이 예상해둔 그림 안에 얌전히 들어오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좋아하지 하고 정해둔 기준이 있었는데 막상 나타나는 사람은 그 기준을 살짝 비껴가요. 그런데 이상하죠. 비껴갔는데 신경 쓰입니다. 참 얄밉죠. 마음은 꼭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맨 앞에 신호동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말합니다. 4번 분들의 다음 인연은 예고 없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낸다고요. 꿈처럼 스치거나 우연히 같은 이름이 반복되거나 자꾸 특정한 사람의 소식이 들리거나 생각지도 않은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연애 상대입니다 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타이밍에 눈에 띄고 별거 아닌 말이 오래 남고 우연히 2번, 3번 겹치면서 여러분 마음에 물음표를 찍어요. 이 물음표가 중요합니다. 느낌이 먼저 오고 설명은 나중에 따라오는 인연이에요. 옆에는 보자기가 놓여 있어요. 여기서 상대의 현재 마음이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속을 한 번에 펼쳐 보이는 타입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혹은 장난스럽게 굴 수 있는데 안쪽에는 꽤 많은 감정과 사정이 쌓여 있어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 정리되지 않은 상황, 혹은 여러분에게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사람이 조금 미스터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정한데 선이 있고 가까운 듯한데 핵심은 감추고 웃고 있는데 어딘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4번 분들 촉에 걸립니다. 이 사람 뭐지? 싶은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부채가 펼쳐집니다. 이건 답답한 공기를 바꾸는 카드예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이나 숨겨진 감정이 있다면 어느 순간 분위기가 확 환기됩니다. 오해가 풀리거나 어색했던 사이가 가벼운 대화로 열리거나 예상 밖의 계기로 서로를 다르게 보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상대는 여러분을 만나면서 자기 안에 굳어있던 생각이 흔들립니다. 원래는 연애를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은 안 맞다. 지금은 마음 열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둔 기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등장하면서 그 기준 위에 바람이 지나가요. 카드가 알려줍니다. 이 관계는 고정된 틀보다 변화를 타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마지굿이 이어지면서 이 인연이 단순한 스침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마지굿은 문을 열고 새 기운을 드리는 카드예요. 4번 분들에게 다음 연애 상대는 새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삶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사람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새로운 장소에 가게 되거나 다른 생활 리듬이 생기거나 전에 관심 없던 세계에 발을 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옷 스타일이 바뀌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하루 중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사랑이 꼭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새로운 버전의 나를 같이 데려옵니다. 4번 분들은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더 볼게요. 구미호가 나왔습니다. 아, 이 카드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상대는 한 가지 색으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분위기가 있고 눈치가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은근히 잘 흔드는 면이 있습니다. 말투가 세련됐거나 외모가 눈에 띄거나 혹은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주변 시선을 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상황을 읽는 감각이 좋아요. 여러분이 웃고 있는지, 불편한지, 마음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빠르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도 은근히 계산할 수 있어요. 나쁜 계산이라기보다 매력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입니다. 옆에 길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대는 이동, 변화, 거리, 새로운 환경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먼 곳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주 이동하는 직업이나 생활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정착보다는 전환의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안정적인 그림으로만 들어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도 본인 삶이 한참 움직이는 중일 가능성이 커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나 관계를 정리했거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무리와 연결되는 시기. 사랑이 들어오는데 배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금 영화 같죠? 장면 전환이 빠릅니다. 그 다음 꿩 사냥이 나오면서 상대의 결심이 보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확실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처음엔 알쏭달쏭하고 여지를 남기고 은근히 떠보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래 가보자 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잡히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때 상대 안에서 승부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건 소유욕으로만 읽히지는 않아요. 놓치기 아깝다는 마음,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눈앞에서 반짝이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행동이 생깁니다. 메시지, 만남 제안, 약속 잡기, 분위기를 바꾸는 한마디 그런 식으로요. 여기에 금이 환향이 붙습니다. 이 상대는 여러분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고 싶지 않아요. 뭔가 하나는 갖추고 자신감 있는 상태로 다가오려 합니다. 자기 성취, 일, 이미지, 주변 평가를 꽤 신경 쓰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4번 분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살짝 화려하거나 자기 세계가 분명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는 인정받고 싶은 어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봐주면 상대는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재밌는 카드예요. 두 사람은 처음에 서로를 예상과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거나 처음 알던 이미지가 나중에 확 뒤집히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 상대를 처음엔 가볍고 능청스러운 사람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 속이 깊다든지 반대로 너무 완벽해 보였는데 의외로 허술하고 귀여운 면이 있다든지요. 여러분 역시 상대에게 그런 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처음엔 차분하게 봤다가 나중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렬한 사람이네 하고 놀랄 수 있어요. 관계의 재미가 바로 이 반전에서 시작됩니다. 그 옆에 승은상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는 발탁, 선택, 갑자기 눈에 띄는 장면을 말합니다. 상대가 여러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유독 다르게 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귀에 박히거나 평범한 상황에서 여러분만 묘하게 빛나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4번 분들이 일부러 튀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기 결을 보여줬을 때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다만 이 카드에는 주변 시선도 같이 붙습니다. 누군가가 둘 사이를 눈치챌 수 있고 상대에게 관심 있는 다른 사람이 질투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떠들썩하게 만들기보다 둘만의 온도를 조용히 키우는 게 좋습니다. 행궁으로 행차가 이어지면 이 관계는 장소 이동, 환경 변화, 새로운 공간에서 더 살아납니다. 평소 늘 보던 자리보다 낯선 장소에서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여행, 출장, 모임, 행사, 새로운 카페, 다른 동네. 이런 배경이 중요합니다. 카드가 알려줍니다. 4번 분들의 인연은 익숙한 방 안에서만 기다리면 힘이 약해진다고요. 움직여야 합니다. 바람을 타야 합니다. 꼭 멀리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평소 안 가던 곳에 가보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나를 새로운 공기 속에 놓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이 사람과 연결되는 실마리가 더 잘 드러납니다. 마지막에는 다랑아리 5번 카드가 놓입니다. 이 카드는 과감한 선택을 말해요. 4번 분들, 다음 연애에서는 어느 순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계속 애매한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관계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무작정 뛰어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움직였는데도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착각이야 하고 덮어버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카드는 말합니다. 완벽히 안전한 시작은 없다고요. 사랑은 늘 작은 모험을 데리고 옵니다. 다만 이번 모험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쪽이 아니라 갇혀있던 감각을 깨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 상대가 하게 될 결심은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보자 입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살피고 자기 매력을 조절하고 여러분 반응을 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확실해지면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연락의 빈도가 달라지거나 갑자기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장소를 찾아오거나 은근한 농담 속에 진심을 섞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석적인 고백보다 장면을 만드는 타입일 수 있어요. 우리 언제 한번 가요? 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머릿속으로는 날짜와 분위기까지 그려놓는 사람. 능청스럽지만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자기 인생의 방향을 살짝 틀어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거 꽤 강한 표현인데 카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는 원래 자기 방식이 뚜렷한 사람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 연애할 때의 패턴도 있고 쉽게 바꾸지 않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면 그 기준에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고? 왜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나지? 이런 식으로요. 4번분들은 상대에게 예외가 됩니다. 원래의 취향표에 없었는데 마음이 먼저 체크해버리는 사람. 신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상대 마음의 알고리즘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남아요. 조언을 드리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이번 인연은 너무 익숙한 방식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예전 사람과 닮은 점 하나를 보고 바로 밀어내거나 내 이상형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접으면 아까운 장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서 너무 빨리 모든 걸 열어주지는 마세요. 4번분들은 마음이 꽂히면 의외로 확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속도 조절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공간에 나가보세요. 평소 안 가던 모임, 다른 동네 약속, 가볍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 이 인연은 움직이는 사람에게 신호를 더 크게 보냅니다. 정성을 들이는 방법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람이 들어오는 창가나 현관 쪽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영수증, 쓰지 않는 물건, 마음이 무거워지는 흔적은 조금 비워내시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좋은 변화는 겁내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흔드는 인연이 아니라 깨우는 인연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하고 짧게 발언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공간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령님께서도 준비된 문으로 새 기운이 들어오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4번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한마디로 예상 밖에서 들어와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너무 매력적이라 의심스럽거나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불안하거나 내 기준과 달라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조금 더 보면 겉모습 뒤에 숨은 진심과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인연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깨웁니다. 오래 닫아둔 감각을 다시 살리고 나 아직 설렐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4번분들에게 이 사랑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이 살짝 다른 쪽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4번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댓글에는 4번이라고 적고 여러분이 다음 연애에서 용기 내보고 싶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톡도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급하게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 닿는 분들만 조용히 보시면 됩니다. 우리 4번 분들을 위해 따뜻한 기운을 담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